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버전스토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뇌진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통사고로 머리를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진탕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뇌진탕 진단을 하는지 찾아봤더니 미국 재활의학 기준에 따르면 머리가 물체에 직접 부딪히거나 혹은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속 감속에 의한 손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접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직접 부딪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속 감속, 교통사고 나면은 흔들리죠 이게. 이렇게 돼도 뇌진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건을 보니까 30분 이내의 의식 소실, 수상 직전이나 직후 상황에 대한 기억 소실, 기억까지, 사고 당시 정신 상태의 변화, 멍한 느낌, 혼동 상태, 국소적 신경학적 소실 중 한 가지 이상이 있으면서 수상 후 30분 뒤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가 13점 이상이고,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가 뭐죠? 외상 후 기억 상실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뇌진탕이라고 정의한다. 뇌진탕이라고 해서 좀 쉽게 봤더니 조건들이 좀 있나봐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대로 머리를 땅바닥에 강하게 부딪힌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영상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누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머리가 이만큼의 이거 부었어요. 근데 그때도 딱 부딪히고 나서 제가 한 5분인가 10분 동안 자리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눈 풀려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게 뇌진탕이네, 지금 이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뇌진탕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12급부터 14급 경상 환자분들 4주까지는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4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뒤로도 2주마다 한 번씩 계속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진단서가 언제까지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피해자분들께서 팁 아닌 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상해급수 11급이죠. 그러면은 2주마다 한 번씩 진단서 제출 안 해도 되니까 뇌진탕 진단 꼭 받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두통, 어지러움증, 이명, 청력 저하, 눈이 잘 안 보이거나 복시도 있을 수 있고, 청각, 미각, 후각, 불면증, 수면장애, 불안, 초조, 우울, 짜증, 뭐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도 저도 가끔 본 것 같아요. 특히 머리 아프다,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80% 정도의 환자에서 3개월 이내 이런 증상이 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지속적으로 어지러움증과 균형장애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들이며 전정계의 손상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다. 계속 이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거죠.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들만 볼 때도 뇌진탕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설명하는 대로 보통 3개월 이내 대부분 많이 호전이 된다. 근데 1년, 2년이 지나도 이런 게 호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면 뇌진탕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뭐 아까는 뭐 3개월 정도 얘기하던데 뭐 그 이상의 더 시간,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통 있고 어지럼증도 있고 기억력도 저하가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뇌진탕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뇌진탕으로 직접적인 부상이 원인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요인들,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해자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이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 후유 장애로도 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뇌진탕은 대부분 장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험약관에서도 12급에서 11급 한 등급 올라가는 정도이고 경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산출되는 합의금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염좌 진단하고 비교했을 때 합의금 5만원 올라간다. 근데 나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야, 일상생활도 불가능해.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소송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정신과나 이제 신경외과 쪽에서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 가지고 평가를 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해당한다고 하면 후유 장애가 나오고 그로 인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대부분의 뇌진탕 증후군에 대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거죠. 상태가 경하면 한시장애로 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러한 증상을 갖고 갈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영구장애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뇌진탕증후군에 대해서 소송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례들을 좀 찾아봤더니 2014년도에 소송을 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로 12% 영구장애 진단을 받아가지고 합의금으로 한 5천, 6천만 원 정도 합의금을 수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경우에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면은 호전되면 다행인데 호전이 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증상들이 길게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송도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진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